안녕하세요. 수능 영어 with 렉스퍼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6번 1번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경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용어들을 좀 정확하게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1번 문장을 보시면 좀 길게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먼저 살펴볼 거는 우선 unless가 나오면 if not의 뜻이 되겠죠. unless. 자, 여기 unless가 있는데요. if not의 의미로 우리가 이제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ecause가 나오니까 인과관계 살펴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so that이 여기 목적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뭐뭐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적이 나온다라는 거는 수단도 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so that 문장을 목적으로 보면은 그 위에 줄에 retirement ages 요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수단 또는 방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글 전체적으로 보면은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오른쪽 아래 우하 방향 그 다음에 오른쪽 위 우상 방향으로 이렇게 한 거 잘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Aging is an economic challenge because unless retirement ages are drastically increased so that older members of society can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workforce, an economic imperative that has many economic benefits, the working age population falls at the same time as the percentage of dependent elders increases. 한 문장 치고는 굉장히 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령화라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다라는 전체 맥락을 마이너스로 잡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 초점을 맞춰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 자, 원인을 한번 살펴봤더니 은퇴 연령 (retirement ages)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으면 자, 뭐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냐? Old member of society. 사회의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어디에 기여하는 거죠? 노동인구, 즉 노동력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 대한 방법으로 은퇴 연령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게 된다면 The working age population은 즉 노동 연령 인구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At the same time 무엇과 동시에 as the percentage of dependent elders 즉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한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노년층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동시에 노동 연령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이유로 인하여 고령화라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o that을 보시면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회 고령층이 지속적으로 노동 인구에 기여를 하려는 목적을 이루려면 은퇴 연령이 급속도로 증가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노동 연령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화라는 것이 경제적인 challenge,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길게 나와 있죠. As the population ages and there are fewer young adults, purchases of big ticket items such as homes, furniture, cars, and appliances decreases. 자, 여기 이제 decrease라고 나와 있는데요. decrease에 대한 주어가 어디 있나 살펴봤더니 purchases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우선 such as는 하위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을 보면은 평행 구조로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와 있는데 우선은 인구가 여기서 ages 하면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인구 전체가 고령화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young adults, 진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구매라는 것이 감소하게 되는데 뭐를 구매하냐면 빅 티켓이라는 거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품목들이 되겠죠. 뭐 집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집에서 쓰는 가전제품들. 추가적으로 fewer people are likely to take entrepreneurial risks because aging workers tend to preserve the assets they need to require comfortably rather than set up new businesses. 이런 것들도 지금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이 구조가. 우선 be likely to 부정사 보이시죠? 자, 이거는 주어가 to 부정사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주어가 to 부정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즉 to 부정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to 부정사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기업가적인 위험을 택하게 될 기업가적 어떤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즉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because에 나오죠. 그 원인이 뭐냐면은 aging workers, 즉 고령화되고 있는 워커들은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은 자산을 보존한다라니까 축적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자산이죠? That they need.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산이겠죠. 자, 그럼 제일 아랫줄에 있는 to retire는 in order to가 되겠네요. 그래서 in order to retire comfortably. 그래서 편안하게 은퇴하는 게 목적이겠죠. 은퇴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그 수단으로 나와 있는 게 자산을 잘 저축해 놓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저축을 한다라는 것은 rather than 무엇과 상대적 반대 개념이 되냐면은 set up new businesses. 여기서 set up new business라는 거는 그 위에 있는 take entrepreneurial risks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set up 한다는 게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어떠한 일자리를 어떠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자산을 축적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경향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이 이제 좀 내용이 헷갈리는 게 나와서 이걸 좀 같이 한번 3번이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this가 주어 자리에 쓰일 때는 앞문장의 내용을 나타내는데 이 앞문장의 내용이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balance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보면은 by라는 전치사가 방법을 나타내는 거죠. 방법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수단인데 수단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수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떠한 목적 또는 결과라는 것은 균형을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균형을 맞추는 방법, 수단이 지금 어떻게 나오나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by 다음에 동명사 1번과 2번이 평행구조로 나와 있는 구조고 그 다음에 people은 의미상의 주어, 즉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의 형태를 보이는데 첫 번째는 은퇴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하냐면은 drawing 하면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자신들의 축적된 savings, 저축을 끌어당겨서 쓰니까 저축한 내용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컴마 찍고 which 개수용법이네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무엇을 감소시키냐면은 저축률과 투자율을 끌어내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제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균형이 맞춰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장에서는 aging worker들이 자산을 축적해 놓는 거니까 자산이 이렇게 쌓이겠죠. 자산이 쌓입니다. 뭐 저축된 것도 쌓이겠죠. 근데 4번 문장에서는 그 쌓였던 자산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면은 drawing이라 그랬으니까 끌어 쓰는 거죠. 끌어서 쓰니까 축적되어져 있는 저축들, 즉 모아놓은 돈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올라갔는데 뒤쪽에서는 내려왔으니까
이게 다시 상쇄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여기서 무슨 단어로 표현을 했냐면은 balanced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이 글은 paraphrasing을 잘 봐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보면은 노란색으로 설명한 고령화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노란색으로 설명하고 있죠. 고령화. 그리고 지금 연두색으로 설명한 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 얘기죠.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색깔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체 맥락을 한번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제 정답은 How an aging population affects the economy.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핵심어가 그대로 이제 나와 있죠. 특히 how는 방법을 나타내기 때문에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잠깐 설명을 해놓은 거는 뭐냐면은 주절과 종속절을 잠깐 설명을 했거든요. 보겠습니다. 주절이라는 것은 a clause that makes sense on its own. 그냥 독립적으로 의미가 통하는 절이다 그 얘기죠. 독립적으로 의미가 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subordinate clause는 이제 종속절인 건데요. 종속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의미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얘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또는 뒤에 나와 있는 주절에 대한 의미를 보충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은 더 완전하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종속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문장 속에서는 주절이 어디에 나오는지 또 종속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판단을 하시면 글 전체 맥락을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문은 중요 지문이니까 꼭 공부를 하실 때도 여러 번 보셔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도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